네, 시장에 대한 힌트들 지금부터 가득 얻어가 보시죠.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보여주신 그 힌트들, 키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편안한 한 주를 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네. 자, 공약주 저희가 일단 뽑아보고 추가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인원 공약주 제1장은 거래대금입니다. 자, 거래대금을 힌트로 해서 오늘 포인트로 잡아주신 종목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상위주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죠. 어떤 특징을 잡으셨는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이전 대비했을 때 좀 증가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잠시후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정치 테마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안랩 이런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 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추가적으로 어닝이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거래대금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종목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안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안랩은 이제 과거에 안철수 연구소라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종목이고 그 당시 이제 안철수 회장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좀 뛰어들게 되면서 사실상 정치 테마주로 묶였고 그 이후에 지분을 일정 부분 매각을 하였지만 현재도 대략적으로 지분 가치 평가액이 약 한 3천억 원 정도를 좀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그 연관성을 갖고 있기에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최종적으로는 상한가, 즉 29% 이상의 상한가로 좀 마무리를 짓고 오늘은 전일의 종가를 이탈치 않는 그래도 가격 지지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어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을 좀 꺼려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 지금 시장에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이제 안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종목은 특징적으로 딱 한 가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종가인 최종적으로 91,200원, 즉 상한가 가격을 이탈하는가 지켜주는가 거기에 좀 방점을 두시길 바라겠고 그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무조건 관망을 하셔야 되고 내가 물량을 갖고 있다면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해당 가격을 지지 반등해주거나 이탈하더라도 이내 상향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 매매 관점으로 일단 내일 또는 추가적인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마다 한두 번씩 거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기 모멘텀의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어찌 본다면 이제 당대표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그쯤에 어떤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 만한 그런 어떤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보시기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하나만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이전에 네. 정말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요게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시세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래도 네.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빠져나오시는 전략에 대해서도 네. 예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자, 이 부분은 참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씨가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정말 네. 관건이다 보니까 일단 당대표 어쨌든 제가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퇴를 하질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고 또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이상의 정치적인 노선을 갈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면 주가는 계속적인 파동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표 이슈만 가지고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상한가 가격인 91,200원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솔루션을 주셨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두 번째 공략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은 거래대금이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 폭발한 쪽에서 어떤 포인트를 저희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삼성전자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 네. 없습니다. 네, 잘 없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사실이긴 한데 국민주긴 하죠. 실제 저 같은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단기 수익이든 어쨌든 시장의 모멘텀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삼성전자는 그냥 어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애플과의 어떤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정말 그때 당시 마이너스 5% 이상 시가 하락 갭을 보여줬을 때 그런 이슈에 따라서 투매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지 사실상 시장의
시장의 어떤 애매모호한 방향성에 있어서는 투자 목적으로도 잘 관심을 갖지 않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64,000원입니다. 일단은 64,000원에 대해서 잠시 후 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율에 있어서 사실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즉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TSMC가 10개 중에 7개가 불량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한두 개가 불량이었습니다. 그만큼 수율이 좋았는데 뭐 앞서 이미 알려졌던 내용들이 오늘 시장의 뉴스로 좀 나오긴 했지만 엑시노스라고 하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AP,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 그런 어떤 중앙 처리 장치가 실제 수율 때문에 TSMC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냅드래곤으로 대체가 되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작년서부터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쉽게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파운드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TSMC가 전 세계 약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DDR5에 있어서도 역시 메모리 칩셋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좀 어렵다는 거. 근데 그런 악재라든지 긍정적이지 않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4,000원까지 도달했는데 그 힘은 순전히 외국인들의 어떤 집중적인 매수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딱 한 가지 지표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자, 64,000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 코스피 증시는 일단 상승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64,000원 이하로 밀린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즉 코스피 전체 시장이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일단 조정 또는 베어마켓 랠리 구간으로 잠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64,000원 이상으로 돌파를 해주면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신규 매수를 좀 보류를 하시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통해서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같이 공략하시는 것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64,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만 좀 짚고 갈게요. 현재가가 63,900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반도체 투탑이 쉬어가잖아요. 네. 오늘장 종가상으로도 64,000원까지 올라서는지 여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일단은 오늘 포함해서 내일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이 중요하겠죠. 제가 이 64,000원을 사실 이제 어제 그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오늘도 공교롭게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뭐 왜 64,000원이냐고 누군가 질문하면은 뭐 나중에 좋은 기회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가격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시장에 일단은 매우 훈풍이 불고 있다, 긍정적이다. 이하라면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베어마켓 랠리 시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64,000원 당분간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삼성전자 흐름과 함께 가격대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 분위기와 좀 연동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 저희 오늘장 곧 마무리라서요. 특징적인 부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중반만 하더라도 코스닥 쪽의 탄력의 주목도가 높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가 강합니다. 자, 오늘장 오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기관의 수급 변화와 함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는 종목들,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뛰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오늘 오후에 수급적인 변화 그리고 환율적인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까지 잠시 후 마감하고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6일장 곧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다시 시황과 함께 시장 정리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목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양대지수의 빨간불은 계속 그 유지되는 흐름 속에 따뜻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 그리고 기관 쪽의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강했던 좀 오후장의 오늘장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시장과 연동해서도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도 많이 주시를 하셨을 텐데요. 일단 환율과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102선을 하향 돌파한 이후에 101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1230원선 하향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 초반 이야기 나왔는데요. 장중에 이 선은 좀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230원 선에 걸쳐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환율은 계속해서 연준의 피봇 가능성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켜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매지수 모두 빨간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고점과 살짝 거리를 두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거기에 바짝 다가가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장중 고점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740선 아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738선까지 어느덧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468선에 40포인트나 올라섰습니다. 1.65%나 올랐습니다. 사실 이번 주 증권사 속에서 밴드 상단으로 제시한 수치가 2450이었고 지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그 위까지 훌쩍 올라선 모습입니다. 수급의 힘이 이렇게나 강하네요. 2468선까지 올라서면서 시청 상위주들의 뛰는 모습이 그대로 지수에 연동돼서 나타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어서 이 포인트는 차근차근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 강도는 계속해서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막판에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연속성으로 본다면 10거래 연속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는 강화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전기전자와 함께 운송장비 그리고 금융업 쪽에 대해서도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은 샀다라는 부분 특징입니다. 기관의 오늘 매수세가 특히 장 초반만 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연기금만 매수였고요. 금융투자 투신거 같은 경우는 매도였는데요.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기관 결국은 매수 전환되면서 매수 물량을 2천억 원 넘게 쌓였다는 부분도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큰 손들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지만 11시를 기점으로 모두 매수 전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기관 쪽의 매수세는 조금 더 강하다가 이 물량이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 시장으로 좀 이동했다는 점 특징이긴 한데요. 그래도 3거래일 연속해서 동반 매수세는 코스닥 시장에서 유지가 됐다는 부분 특징입니다. 자, 큰 그림에서 보죠. 코스닥은 5거래 연속해서 코스피도 4거래 연속해서 빨간불을 켜는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오늘 하루였는데요. 어제의 히어로 섹터가 반도체였다면 오늘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서는 2차 전지주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다 하루 종일 돋보였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그랬습니다. 오보행 이슈 안고 있는 그 구간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그 경계감 속에서도 오늘 적극적인 큰 손들의 매수세 속에 6% 이상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실적 소화하면서 3.64% 그리고 삼성 SDI까지 3%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나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이자전지 전반적으로 강했죠. 내일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포스코 케미칼 강했다는 점 일단 2차전지 내에서의 특징으로 잡아보고요. 이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자동차 섹터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기아는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현대차의 실적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내놨고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사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잘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준 것 같습니다. 리스 규모를 늘려서 거기에 대응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 나온 듯합니다. 장중 고점 5% 넘게 올랐고요. 더불어 기대감 쌓이고 있는 기아도 6% 이상의 오늘 시세가 분출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좀 부진했던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경우도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 많으면서 3%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게임주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크래프톤, 넷마블 대표적으로 4%대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점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시장 반응은 저희와 함께 내일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자동차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기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나왔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살짝 너무 좋을 때는 불안하기도 해서 이 질문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질문을 넘길게요. 자, 위원님 오늘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다라고 환호하는 것 괜찮을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오늘장 보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어제 좀 놀랐던 것이 지금 현재 메로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올랐죠? 네, 또 올랐습니다.
네, 얼마예요? 1,200원이라고 들었는데 와. 그것도 기존 1,000원에서 200원, 즉 20%가 오른 거죠. 메로나도 그렇고 생수 가격도 올랐습니다. 소위 경기 침체라고 좀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좋습니다. 경기 침체와는 전혀 상관없이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동차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현대차, 기아가 정말 해외에서 정말 인지도와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어제 이후로 우리 시장 조금 특이사항이 한 가지 바뀌었죠. 호가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시가 갭이 3% 내외로 일단은 상승해서 출발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를 오전장 내에 깨지 않는다라면 일단 오후장 양봉으로 마감할 확률이 크고, 자, 주가 같은 경우 특이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가의 전반적인 호가층이 싹 다 물량이 비어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상승할 때는 전체적인 호가차인 기존에 1,000주씩 깔려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한 50주, 100주로 확 줄어버립니다. 즉 지금 매수를 걸어놨던 물량이 위로 치고 올리는 그런 어떤 시장가 매수를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시에 호가가 좀 얇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급부로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래는 기존에는 상승할 때 호가 물량이 채워지면서 계속 물량을 잡아가는 흐름이 나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그 전체 호가의 물량이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착시 효과가 생기는데, 즉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곧 하락이 멈출 것이고 나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참여하신 분들, 내가 생각했던 가격 오히려 깰 것입니다. 그런 어떤 특징적인 패턴을 잘 파악을 하시고 시간 관계는 다음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저도 위원님께 질문이 많기는 한데, 자, 일단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공략주부터 이게 키포인트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위원님 만나기 전에 이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위원님 오늘 나오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하면서 공략주가 정말 시세가 나올 때 한 번씩 시원하게 나오는 그날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공략주도 많이 궁금합니다. 자, 공략주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만한 종목이죠. 이제 실리콘2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사실상 리오프닝 또는 코로나 위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지 사정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정말 전 세계에 집중된 어떤 시각이 좀 있었는데,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뭐 그런 거 전혀 없다라고 좀 밝히긴 했습니다. 뭐 여하튼간에 리오프닝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안에서 실리콘2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인스턴트 식품을 국외로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쇼핑몰의 규모라든지 판매는 그렇게 대단치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2인샵 형식으로 국외에 각국의 어떤 쇼핑몰에 입점한 형태로도 여러 가지 좀 판매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련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시총도 작고 내용도 있는 상황에서 테마주에 엮인다라면은 좋은 시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자, 목표가는 3,6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자,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짝에서 전면에 선 종목이 있어서 AS 짧게 받아볼게요.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들 강하게 올랐고 대명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강한 구간입니다. 어떤 대응을 AS 해주실까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워낙 난방비가 지금 뭐 부담이더라고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네. 돼버렸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천연가스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이슈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테마고요. 이런 일단 이슈가 있는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갑자기 내일부터 확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대명에너지는 상방으로 25,000원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지 더 큰 시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25,0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밑에서 사시는 방법도 있겠고, 난 조금 버텨볼래 하시는 분들은 25,000원 돌파를 해주는 순간 물량을 조금 더 실어보는 쪽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대를 좀 넘기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 라인대 잘 챙겨보시고요. 오늘 공략주 실리콘2 나왔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